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학 10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5 Incompressible Flow over Finite Wings, 그러니까 유한 날개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근데 챕터 5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챕터 4도 챕터 3도 내용이 많긴 했지만 챕터 5도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한 내가 수학적인 내용들 그렇게 많이 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좀 물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뭐 이퀘이션을 잘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런 게 어떤 느낌이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1 인트로덕션 다운워시의 인듀스 드래그라는 부분인데, 다운워시 뭐 내리시스미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인듀스 드래그 유도항력이라고 부르는 것들 아마 학생들이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많이 들었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항공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념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튜브에서 따온 건데, 그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항공기 메인 윙에서 만들어내는 그 볼텍스라고 부르는 팁볼텍스라고 부르는 그런 유동들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요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영상 소리는 줄이고요. 항공기가 이제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뒤쪽에서 쭉 뭔가 만들어지고요. 한 가지 다른 거 한 가지 하나 설명하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항공기 날개 위쪽에서 약간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약간 연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항공기 에어포일 위쪽 표면 어퍼 서피스 아니면 뭐 탑 서피스라고 부르는 그 서피스 위쪽을 그 지나갈 때 유체가 가속을 하면서 그 에어포일의 리딩 엣지에서부터 가속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압력이 변하다 보니까 얘가 약간 압속성 비슷한 느낌이 돼서 그 유체의 공기 내에 있는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가 응고가 맺혀가지고 약간 안개처럼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속도가 굉장히 낮고 유체 속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이렇게 안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죠. 날개 끝쪽에서 이렇게 말려가는 이런 형상의 어떤 유체 유동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항공이 지나가면서 그 구름이 이렇게 말려가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팁 볼텍스 또는 뭐 트레일링 볼텍스라고 부르는 현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워볼 같은 경우는 이쪽 그 플랩 있죠. 얘가 지금 플랩을 전개해서 랜딩하고 있는 장면인데, 플랩에 있는 이쪽 부분, 끝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윙팁 볼텍스 같은 볼텍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볼텍스가 보여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만들어졌는데 요 실제 날개, 그 항공기의 날개 끝단에서 왜 안 만들어지고 있냐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그 윙렛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날개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윙팁 볼텍스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이 끝단에서는 지금 윙팁 볼텍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요. 딱 그 진짜 원형처럼 유체가 이렇게 딱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게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닌데, 뭐 물체주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체가 이렇게 딱 동그랗게 말리는 게 흔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공기 수증기가 밑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지날 때나 아니면 습기가 많을 때나 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뭐 습기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아닌데, 습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죠. 뒤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스킵을 좀 해볼까요?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윙팁 이쪽에서 끝에부터 말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윙팁 볼텍스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풀랩에서만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네, 비행을 할 때 아마 끝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발생하네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리죠. 이거 볼 수 있고요. 윙팁 볼텍스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날개에서 약간 수직이 발생하고 있고요. 얘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유동이 발생하더라. 윙팁 볼텍스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윙팁 볼텍스가 발생하더라. 되게 이쁘죠? 약간 이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뭐 발생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틱 보는 이런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것만 한번 볼까요? 얘도 윙팁 볼텍스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굉장히 그 습기가 많은 날이라 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윙렛이 있어가지고 윙팁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위쪽 날개에서 굉장히 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윙팁 볼텍스 또는 팁 볼텍스라고 하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요, 이 윙팁 볼텍스라는 것 자체는 2차원의 폴 형상, 그러니까 2차원 유동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유동이에요. 얘는 3차원의 유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나 윙팁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단차가 있는 위쪽 날개와 아래쪽 날개를 연결해주는 요 끝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동입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날개라는 것 자체가, 항공기 날개라는 것 자체가 항공기 아래쪽에 보텀 서피스 또는 로어 서피스에 고압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퍼 서피스 또는 탑 서피스에서 저압이 발생해서 아래쪽 고압, 위쪽의 저압이 발생함으로 인한 그 압력차, 프레셔 임밸런스라고 부르는 요 압력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리프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전반에 걸쳐서 아래쪽에서는 고압, 위쪽에서는 저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요 윙의 루트 부분, 뿌리 부분에서부터 팁 부분, 끝 부분까지 계속 고압이 쭉 발생하고 위쪽에 저압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 윙 팁의 딱 요 끝 부분이죠. 요 모서리 부분에서는 고압과 저압이 만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 끝에 부분에서는 물체가, 그러니까 날개가 가르는 부분 없이, 여기서 볼게요. 날개가 뭔가를 가르는 부분 없이 딱 연결이 되니까 고압과 저압이 만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학생들도 알다시피 유체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도는 유동이 발생을 하고요. 요게 윙팁 볼텍스입니다. 또는요, 항공기 날개를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프리스트림 플로우, 자유류는 위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가 아래쪽 면을 탈 때는 여기서부터 고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 바깥으로 요렇게 고압으로 인해서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유동이 발생을 하고요. 위쪽에서는 흘러 들어와서 밑에가 고압이고 위쪽이 저압이기 때문에 저압 부분에서는 고압에 밀려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아래쪽에서는 바깥쪽으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나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현상,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어퍼 서피스에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크로스되는 현상이죠. 그것이 팁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팁 부분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윙팁 볼텍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은 위아래의 유체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 윙팁 부분에서는 고압과 저압의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은 압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현상을 윙팁 볼텍스 또는 트레일링 볼텍스,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이 트레일이라는 것이 뭐 따라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따라오는 볼텍스라 그래서 트레일링 볼텍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챕터 5고요. 그리고 다운워시 이펙트, 내리 시슴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뭐냐고 하면은 이 윙팁 볼텍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유도되는 어떤 특수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윙팁 볼텍스가
우리가 그 볼텍스 2차원 볼텍스 또는 그 3차원 볼텍스 쉿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볼텍스 쉿 또는 볼텍스 필라멘트라고 생각합시다. 볼텍스 필라멘트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그 챕터 4에서 배웠었던 거고, 걔가 유도 벨로시티,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요 볼텍스가 마치 여기에 그 볼텍스 필라멘트가 하나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텍스 필라멘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얘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볼텍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날개의 전반부에 걸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도되는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텍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유도되는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다운워시 이펙트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3차원 에어포일, 그러니까 그 3차원 날개의 최종적인 리프트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드래그를 증가시켜주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그 드래그, 이 유도 속도의 그 티폴텍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속도로 만들어지는 드래그를 우리는 인듀스드 드래그, 여기서 말하는 인듀스드 드래그라고 부르고요. 얘를 유도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은 뭘 보여주냐고 하면은 이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아까 그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인듀스드 드래그를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요.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자유유류가 이쪽 평행한 방향으로, 가로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에어포일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의 각도, 얘를 우리는 보통 앵글 오브 어택, 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2차원에서는 그냥 얘를 앵글 오브 어택으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인듀스드 드래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3차원에서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앵글 오브 어택을 그냥 바로 봐도 되는데, 3차원에서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다른 앵글 오브 어택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를 바로 앵글 오브 어택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러한 앵글 오브 어택을 지오메트릭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형상이 만들어내는 그 앵글 오브 어택이니까요. 얘는 프리스트림이지만은 에어포일 시위가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앵글 오브 어택. 그래서 지오메트릭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유도 벨로시티, 인듀스드 벨로시티는 여기서 이렇게 W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는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유도 벨로시티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프리스트림이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랑 얘가 탄젠셜하게 만들어지는, 얘랑 얘가 탄젠셜하게 만드는 이러한 디렉션이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방향도 평행한 방향도 아니고요, C 방향도 아니고 그냥 요 W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속도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프리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인듀스드 벨로시티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벨로시티에 의한 요쪽 방향으로의 유동. 여기서는 로컬 렐러티브 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방향이 있을 거고요. 얘랑요 프리스트림 사이에 있는 요 각도 또는 얘 프리스트림 방향이 이쪽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각도 요만큼 아이고 지금 표현이 어렵네요. 요만큼을 알파 i라고 해서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인듀스드 벨로시티 W에 의해서 그 정의되는 앵글 오브 어택이기 때문에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요만큼이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인데, 그렇다면 얘는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그 유니폼 플로우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인듀스드 벨로시티에 의해서 마치 에어포일은 이쪽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인듀스드 벨로시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그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유동이 발생을 하면서 에어포일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온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시위까지의 요만큼의 각도, 요만큼을 우리는
effective angle of attack, 유효받은 각, effective angle of attack이라는 거 정의를 하고요. 얘는 relative wind와 코드 라인 사이에서의 각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geometric angle of attack 그리고 induced angle of attack, effective angle of attack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effective angle of attack이랑 induced angle of attack을 더하면은 geometric angle of attack이 되더라 라는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 그 힘의 관점에서 force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induced velocity가 없는 상황에서는 얘가 프리스트림이 가로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드래그의 방향도 가로축과 평행하고 세로축으로 리프트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프리스트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인듀스드 벨로시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에어포일이 느끼는 상대적인 받은 각은 상대적인 프리스트림은 평행한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렐러티브 윈드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요렇게 드래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리프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누운 방향으로 리프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수직한 그 선과 리프트가 만들어지는 요 방향 사이의 각도는 알파 I, induced angle of attack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고요. 요 유동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리프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프리스트림은 가로축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을 한번 봤더니 리프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쪼개가지고 실제로 이쪽 가로축과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의 텀으로 쪼개봤더니 요 방향 요렇게 되는 리프트가 만들어지고요. 이쪽 방향으로의 폴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로축 방향으로의 폴스가 만들어지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 컴포넌트로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듀스드 벨로시티가 없을 때는 X축 방향으로 평행한 그 폴스를 우리가 드래그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의 요만큼의 벨로시티에 의한 폴스, 요만큼의 폴스를 우리는 인듀스드 드래그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인듀스드 벨로시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드래그라는 뜻에서 인듀스드 드래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는 요거는 3차원 날개에 대한 리프트가 됩니다. 얘는 렐러티브 윈드에 대한 리프트고요. 얘를 실제 그 프리스트림 방향으로 쪼개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만들었더니 요만큼 드래그가 만들어졌고 요만큼 리프트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실제 요 리프트보다 이쪽 방향의 리프트가 그 벡터의 길이가 짧죠. 그렇다 보니까 2차원 에어포일보다 3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요런 리프트가 더 작게 3차원에서 더 작은 리프트가 만들어지더라. 대신에 그만큼 감소되는 양은 드래그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도 항력, 인듀스드 드래그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듀스드 드래그를 DI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3차원 날개의 총 토탈 드래그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토탈 드래그는 항공기 날개가 가지게 되는 프로파일 드래그, 형상 항력이라는 부분이랑 유도 항력 두 개를 더해가지고 토탈 드래그를 만들어내는데, 요 형상 항력, 그 프로파일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그러니까 얘는요, 이 텀은요, 인듀스 드래그를 표현하고 있는 요 I가 들어있는 요 텀은 3차원 날개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드래그이지만, 그 앞에서 말했었던 그 프로파일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에어포일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스킨 프릭션에 의한 프릭션 드래그랑요,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압력 차에 의한 그 드래그, 프레셔 드래그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2차원 에어포일에서 만들어지는 드래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두 텀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거의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날개라고 해서 이 두 텀의 값이 막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2차원 에어포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 날개의 토탈 드래그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원 에어포일의 프릭션 드래그랑 프레셔 드래그를 이렇게 더해주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인듀스 드래그를 더하면 3차원 날개, 2차원 에어포일이 아니라 3차원 날개에서의 토탈 드래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2 그 챕터 5의 전체적인 로드맵인데요. 방금까지 얘기해서 위쪽 부분은 설명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이론적인 부분 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에 기반해서 3차원 날개 주위의 유동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3차원 날개 리프트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요거 하나, 프란틀의 클래시컬 리프팅 라인 시리 요거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설명할 거고, 얘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 The Vortex Filament, The Biot-Savart Law and Helmholtz Theorems라는 그 부분이고요. 일단 볼텍스 필라멘트라는 것은 그 우리가 4장에서 배웠었던 그 필라멘트 있죠. 볼텍스 포인트 볼텍스를 그 3차원으로 그 플러스 방향, 플러스 인피니티 방향, 마이너스 인피니티 방향으로 쭉 늘렸을 때 나오는 그 선, 그것을 우리는 볼텍스 필라멘트라고 불렀고요. 얘를 차례로 정렬시켜서 마치 면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텍스 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볼텍스 필라멘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볼텍스 필라멘트를 하나를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볼텍스 필라멘트를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볼텍스 필라멘트가 굳이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곡선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된 필라멘트를 하나를 만들어 하나를 가정을 하고요. 이 필라멘트에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에는 딱 하나의 서큘레이션, 그 볼텍스 스트렝스로 우리가 부르는 서큘레이션, 감마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마 값은 이 라인, 이 볼텍스 필라멘트의 어떤 위치에서든 똑같이 감마 값을 가지게 됩니다. 컨스턴트한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요거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는 굽어질 수 있다, 스트레이트 라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요거요, 비오르사바트 로우라는 것을 우리가 요 책에서 처음 가지고 올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가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코프를 전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비오르사바트 로우라는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볼텍스 필라멘트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 벨러시티, 인듀스드 벨러시티 텀이고요. 그 다음에 볼텍스 필라멘트의 스트렝스 감마 값이고요. 그 다음에 DL과 R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지점을 봤을 때, 일단 R부터 생각할게요. 어떤 이 볼텍스 필라멘트 위에서의 어떤 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P점, 우리가 임의의 P점을 봤을 때 이 P점까지의 거리, 요거만큼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어떤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 값을 거리 벡터인 R 벡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R 벡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볼텍스 필라멘트를 이렇게 잘라가 쪼개가지고 하나의 세그먼트, 짧은 세그먼트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 세그먼트의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에 대한 벡터를 dl 벡터, L이라는 것이 길이고요. 얘에 대한 방향성을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벡터를 만들어서 dl 벡터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dl 벡터랑 이 디스턴스 벡터 r 벡터를 외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R 벡터의 크기를 3배만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감마값 곱하고 그 4파이를 곱한 요 수식을 우리는 비오르사바트 로우라는 요 수식의 이름이 비오르사바트 로우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도되는 그 dV라는 벨로시티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감마 스트렝스가 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요 R 벡터의 수식한 아래쪽 방향으로 인듀스드 벨로시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계산한 거, 요렇게. 그래서 감마라는 스트렝스를 가지는 볼텍스 필라멘트, DL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볼텍스 필라멘트가 P점에 만들어내는 유도 속도는 비오르사바트 로우에 의해서 이 수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오르사바트 로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비오르사바트 로우라는 것이 우리 책에서 항공학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기학, 전자과에서 배우는 전자기학에서도 쓰입니다. 학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기 코드에 전기가
되면은 전기가 통하면은 이 전기선 주위에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계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자기장을 설명할 때 이 자기장의 위치에 따른 그 자기장의 세기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 사실은 비오르-사바트 로우였고요. 이게 똑같은 비오르-사바트 로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항공학에서 보고 있는 유동이 포텐셜 플로우잖아요. 그렇죠? 이 포텐셜 플로우라는 것이고 사실은 전자기학에서 얘기하는 자기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포텐셜 플로우는 아니죠. 걔는 포텐셜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플로우도 아닌데 포텐셜 시어리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는 필드거든요. 그 마그네틱 필드이기 때문에 둘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포텐셜 플로우도 그리고 전자기학에서 보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도 똑같이 포텐셜 시어리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포텐셜 시어리라는 것에서 왔고요. 포텐셜 시어리 잠깐 설명을 하면요. 그런 겁니다. 아마 학생들 물리 1 배웠으면 아마 알 건데 위치 포텐셜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위치 포텐셜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공이 있고요. 공이 여기에서 위치를 해서 이렇게 쭉 굴러 떨어질 때 여기서의 속도는 0이었어요. 여기서는 일정한 속도 v를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위치 포텐셜, 높이에 의한 위치 포텐셜은 감소하고 벨로시티에 의한 속도 에너지 텀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 위치 포텐셜이라고 하지 맙시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 속도 에너지는 증가를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물리적인 입장에서는 포텐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포텐셜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할 때 그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면 속도가 0이었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 변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쓰는 것이 포텐셜이라는 건데, 내가 이전 수업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벨로시티는 예를 들면 여기서의 벨로시티 포텐셜 값이 0이다. 여기서의 벨로시티 포텐셜 값이 1이다. 그러면은 벨로시티는 0에서 1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벨로시티 유체 운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는 어떤 모션이 만들어졌듯이 여기서 요렇게 가는 모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요. 벨로시티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 플로우 입장에서는 벨로시티 포텐셜의 값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그 차이만 있지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에너지가 높고 이쪽에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포텐셜 플로우도 그 다음에 포텐셜 플로우 필드도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도 똑같이 포텐셜 시어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오르-사바트 로우를 똑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오르-사바트 로우를 전자기학에서 썼을 때는 전기장이,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전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유도돼서 구성이 되느냐, 어떻게 퍼지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비오르-사바트 로우를 씁니다. 우리는 플로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볼텍스 필라멘트가 만들어내는 유도 벨로시티,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할 때 비오르-사바트 로우를 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오르-사바트 로우 이만큼 DL의 길이만큼의 볼텍스 필라멘트가 만들어내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얘를 무한히 늘려가지고 플러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 방향으로 무한대로 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DL이라는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무한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dv가 아니라 전체 필라멘트, 무한대 길이의 필라멘트가 만들어내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dv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v라고 표현을 해서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서 dl이란 것과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서 R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H 벡터라는 것은 이 볼텍스 필라멘트와 우리가 그 유도 벨로시티를 계산하고자 하는 P점까지의 수직한 요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R이라는 거는 요게 H고 요게 세타라고 봤을 때 봅시다. 요게 세타니까요. 요게 세타니까 H는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세타이기 때문에 H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형상적인 그런 관계식을 유도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항목들을 위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벨로시티의 방향은 인듀스드 벨로시티의 방향은 여기서 지점부터 그러니까 요 평면의 수직한 요 방향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매그니튜드는 얼만큼 될 거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된답니다. 요거 수식을 요 항목들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수식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온 거죠. 들고 왔고 얘를 정리를 했어요. 쭉쭉쭉쭉 정리해서 DL이랑 R에 대한 정리를 쭉 했더니 이런 식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H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여기서 더 정리를 하면은 사인 세타에 대해서 파이부터 0까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 적분을 한 건데요. 얘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쭉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주도할 건 아니고 수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쭉 정리를 했더니 인듀스 벨로시티의 크기는 2파이 h 분의 감마라는 값이 되더랍니다. 이 무한대 길이의 감마 값을 가지는 감마라는 스트렝스를 가지는 볼텍스 필라멘트가 P점에서 만들어내는 인듀스드 벨로시티, 유도 벨로시티는 유도 속도는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된답니다. 2파이 h 분의 감마 값으로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볼텍스 필라멘트가 만들어내는 유도 인듀스드 벨로시티고요.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이쪽 부분은 아예 없고요. 여기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세마이 인피니트, 그러니까 반만 그 무한한 필라멘트를 고려했을 때 만들어내는 유도 벨로시티, 인듀스 벨로시티는 얘의 반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쪽 나머지 반에 의한 유도 벨로시티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을 나눠줘 가지고 4파이 h분의 감마라는 값으로 세마이 인피니트, 반무한의 필라멘트에 의한 유도 벨로시티를, 유도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율 사부트를 오고요. 그 다음에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시어렘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볼텍스 필라멘트의 스트렝스는 컨스턴트하다. 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볼텍스 필라멘트의 강도 스트렝스는 감마 값으로 컨스턴트 값이다.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볼텍스 필라멘트는 플루이드 안에서 끝낼 수 없다. 그것은 이 볼텍스 필라멘트는 연장이 되어서 어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플로우 필드, 예를 들면 2차원으로 보면 이런 플로우 필드가 있을 때 플로우 필드의 바운더리, 요 가장자리 부분으로 뚫고 나가든지 이 볼텍스 필라멘트의 요 라인이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필드 내에서 클로즈드 룹을 만들어서 볼텍스 필라멘트가 정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 4장에서 내가 얘기했었던 스타팅 볼텍스 있죠. 요만큼 플로우 필드가 있고요. 에어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스타팅 볼텍스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리프트를 볼텍스 필라멘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러한 라인으로 이러한 그 폐곡선으로 벨로시티를 선적분하면은 감마 값이 0이 되더라. 요거 한 적 있었죠. 그쵸? 스타팅 볼텍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요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썼는데 요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 날개가 만들어내는 볼텍스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요 플로우 필드 바깥에 마치 이렇게 스타팅 볼텍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를 고려하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건 요 볼텍스 필라멘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 필드, 플로우 필드 그 유동장의 바깥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헬무홀츠의 두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고요. 아니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렇게 튀어나갈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패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날개가 만들어내는 감마, 그 다음에 팁 볼텍스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내는 감마, 그리고 스타팅 볼텍스가 요렇게 만들어내는 감마, 얘네들에 의한 패곡선 요렇게 패곡선을 하나 고려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고려된 패곡선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스타팅 볼텍스 요거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얘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얘를,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가 만약에 요만큼의 플로우 필드를 본다고 하면 얘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연장해서 더 큰 이러한 플로우 필드를 가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필라멘트는 이 공간 내에서, 이 플로우 필드 공간 내에서 끊기죠. 이렇게 끝이 여기 이 플로우 필드 내에 있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포텐셜 플로우를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헬무홀츠 시어럼의 골자입니다. 요거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애초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패곡선을 가지는 그 볼텍스 필라멘트가 하나의 공간 내에 다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만 한다는 것이 헬무홀츠의 시어럼이고요. 이거 크게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개념성으로만 하고 넘어갈 뿐이지 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디스트리뷰션, 만약에 날개를요, 요 날개를 이러한 단면으로 쪼갰을 때, 잘랐을 때 이렇게 날개 단면이 있다고 하면은 요 날개에 각각의 세그먼트들, 각각의 그 섹션이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리프트를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은 마치 약간 타원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루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리프트가 발생하고요. 팁 부분으로 갈수록 리프트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아예 요 팁 끝부분에서는 리프트가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끝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는 고압, 위쪽에서는 저압이 만들어지다가 이 팁 부분에서 두 개가 섞여 가지고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압력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팁 부분에서는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제로 리프트라고 하게 되고요. 어쨌건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날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루프트 부분이 가장 강한 리프트가 발생하고 팁 부분을 갈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팁에서는 아예 0이 되더라 라는 요런 디스트리뷰션, 요 날개의 스핀 방향으로의 길이에 따른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얘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약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L이라는 것이 리프트인데, 여기서 L에서 대시 붙은 거 있죠. 대시 붙은 건 뭐냐면은 2차원 에어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라면은 요 부분의 에어폴이 만들어내는 2차원 에어폴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L 다음에 대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원 에어폴이고요. 2차원 에어폴이 지금 2차원에서 만들어내는 2차원 에어폴이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Y축 방향, 스팬 방향으로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점점 다른 리프트의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단면 섹션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는 Y축에 의한 변수다라고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리프트라는 값은 쿠타츠코프스키 시어렘, 이전 시간에 설명했었던 그 쿠타츠코프스키 시어렘에 의해서 감마 값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프트는 로 V 감마, 그래서 이 감마 값으로 치환됐고, 리프트란 것이 Y축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감마도 당연히 Y축에 대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5.3 프란틀의 클래시컬 리프팅 라인 시어리라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이 사람이 프란틀이라는 사람입니다. 항공역학, 공기역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과학자죠. 아마 독일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1875년도부터 1953년도까지
생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항공학학 쪽에서의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 풀네임은 루드윅 프란틀이라고 하네요. 이런 위대한 그 과학자가 있었고 이런 과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뜰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세계 1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활동을 그 항공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1차 대전 또는 2차 대전에 그 쓰였던 전투기들 있죠. 그런 것들 보면은 이 프란틀의 이론에 입각해서 설계된 항공기 날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었던 뭐 메서슈미트 또는 뭐 스피파이어 이런 것들을 그 전투기들의 날개를 보면은 타원형 날개거든요. 그 타원형 날개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타원형으로 날개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고요. 그 이론에는 이 프란틀이 만들어낸 클래시컬 리프팅 라인 시어리가 그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것이 이 프란틀이 만들어낸 굉장히 유명한 시어리인 리프팅 라인 시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클래시컬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프란틀이 굉장히 기초적인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뒤에 후대 연구자들이 이거를 조금 더 개량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성능이 좋은 그런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란틀이 처음 제안했었던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클래시컬 리프팅 라인 시어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프란틀이 만드는 리프팅 라인 시어리, 내가 이제 클래시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리프팅 라인 시어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프란틀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는 첫 번째로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항공기 날개의 중간, 요 스팬의 중간에다가 x, y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y축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이만큼을 2분의 b라는 것이 스팬 길이고요. 그래서 2분의 b만큼 떨어진 부분에 윙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y가 마이너스 2분의 b 위치에 다른 쪽 방향으로의 윙팁이 있다고 봤을 때 이 항공기가 리프트를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렇죠? 요 리프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래라고 하면은 항공기 날개의 위아래 압력 차이에 의해서 프레셔 임밸런스에 의해서 리프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얘를 마치 하나의 볼텍스 필라멘트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는 바운드 볼텍스라고 부르는 볼텍스 필라멘트를 하나를 가지고 리프트를 표현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 프란틀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타츠코프스키 시어리에 의해서 리프트를 감마값으로 그 볼텍스 필라멘트의 감마값으로 바꿀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기반해서 프란틀은 이런 항공기 날개가 만들어내는 리프트를 하나의 볼텍스 필라멘트로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리프팅 라인 시어리고요. 그리고 요 볼텍스의 이름이 바운드 볼텍스인 이유는 뭐냐면은 항공기의 날개 안쪽에다가 이렇게 위치가 돼가지고 항공기 안쪽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볼텍스라고 해가지고 바운드 볼텍스 어떤 뭔가 물체 표면에 의해서 그 갇혀 있는 그런 볼텍스라고 해서 바운드 볼텍스라고 하고요. 이 볼텍스의 위치는 어디냐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에어포일의 쿼터 코드 4분의 C 지점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왼쪽 윙팁에서의 4분의 1C 그리고 오른쪽 윙팁에서의 4분의 C 지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라인을 바운드 볼텍스로 쓰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C 지점에 바운드 볼텍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인피니티, 플러스 인피니티 방향, 마이너스 인피니티 방향으로 무한대로 늘렸었던 그 볼텍스 필라멘트 있죠. 그거를 윙팁에서 한번 꺾었어요.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가 여기다가 위치를 시켰다가 윙팁 여기랑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뚝뚝 이렇게 꺾었어요. 그러면은 마치 이 볼텍스 필라멘트가 요렇게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라고 했던 것이 프란틀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날개의 표면에 의해서 갇혀 있는 볼텍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요거를 바운드 볼텍스 스팬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볼텍스를 바운드 볼텍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윙팁 쪽에서 만들어진 요런 볼텍스 요것과 요거는
바운드 볼텍스랑은 반대의 개념으로 자유롭게 흘러나간다는 뜻에서 프리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얘가 트레일링 엣지에서, 트레일링 엣지가 아니라 윙팁에서 만들어지는 트레일링 볼텍스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프리 트레일링 볼텍스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냥 얘를 그냥 트레일링 볼텍스 또는 프리 볼텍스라고 나는 부르게 될 거고, 이렇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볼텍스 필라멘트를 우리는 프리 트레일링 볼텍스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서큘레이션 감마값의 방향은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냥 하나 무한대로 있는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서큘레이션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필라멘트를 여기 딱 자르고 여기 딱 잘라서 요렇게 꺾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요렇게 꺾었고 얘를 요렇게 꺾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디귿자 형태의 필라멘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렇게 디귿자의 필라멘트를 우리는 홀슈 볼텍스를 홀스슈 볼텍스, 줄여서 조금 발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홀슈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항공역학에서 이제 프런트리 정의를 한 건데, 그거 있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의 말 발굽요. 말 발굽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잘 본 적은 없겠지만 요렇게 디귿자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양을 본따 가지고 요렇게 생긴 볼텍스를 우리는 홀슈 볼텍스라고 부르자라고 프런트리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홀슈 볼텍스는 하나의 바운드 볼텍스와 두 개의 프리 트레일링 볼텍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일체형 볼텍스를 홀슈 볼텍스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홀슈 볼텍스도 어쨌든 감마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볼텍스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이 볼텍스 필라멘트에서 유도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쵸? 유도되는 속도가 전체 필드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운드 볼텍스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induced velocity를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위치에서의 induced velocity를 계산할 때는 일단 바운드 볼텍스 위에 있기 때문에 바운드 볼텍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벨로시티는 그냥 0으로 보고요. 걔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 바운드 볼텍스도 감마라는 값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는 여기에 유도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유도되는 벨로시티는 두 개의 트레일링 볼텍스가 만들어내는 induced velocity의 합이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거요. 얘가 컨스턴트한 감마라는 값을 가지는 컨스턴트한 볼텍스 필라멘트라고 보고,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만 뻗어나가는 세미 인피니트 필라멘트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에 유도되는 벨로시티는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감마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볼텍스 필라멘트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h라고 본다면은 그때 이 위치에서의 induced velocity는 요 수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위치에서건 간에 이 볼텍스와 이 볼텍스에 의한 induced velocity를 이렇게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텀을 두 개로 만들었고요. 여기를 중점으로 기준으로 이만큼 2분의 b고 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b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요만큼의 거리는 2분의 b에서 이만큼 y를 뺀 값이 될 거고, 반대로 이만큼의 거리는 2분의 b에서 y만큼 더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h에 각각 넣어 가지고 두 텀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텀은 무엇이냐? 요 바운드 볼텍스 위쪽에 위치해 있는 요 지점에서 유도되는 두 개의 프리 트레일링 볼텍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induced velocity의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y 값을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쭉 바꿔가면서 쭉 디스트리뷰션을 막 만들었더니 induced velocity의 디스트리뷰션이 요렇게 약간 타원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유도 속도, induced velocity의 디스트리뷰션이 스팬와이즈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요쪽요. 요 윙팁 볼텍스에 딱 위치되는 요 마이너스 2분의 b 지점과 플러스 b 지점에서는
이 트레일링 볼텍스와의 거리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듀스드 벨로시티가 무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과 요 끝부분에서는 이 그 인듀스드 벨로시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뭐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는 뭐 사실 뭐 뭐랄까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싱글러리티 무한대의 어떤 값을 가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을 홀슈 볼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뭐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을 하고 항공기 날개에서의 리프트도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문제가 윙팁 쪽 부분에서의 무한대로 계산되는 이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물리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라 없애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냈던 게 그러면은 지금 얘가 요거 하나의 볼텍스를 가지고 하지 말고요. 여러 개의 볼텍스를 중첩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자. 마치 우리가 에어포일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여러 개의 엘리멘트리 플로우를 중첩시켜서 만든 것처럼 비슷하게 여러 개의 필라멘트를 한번 중첩시켜서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요거 하나 요런 필라멘트 하나 만들고요. 홀슈 볼텍스 필라멘트를 하나 만들고요. 요렇게 된 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한 개 만들고요. 지금 요거는 세 개의 홀슈 필라멘트를 가지고 그 모델링을 한 건데 뭐 뒤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개수의 필라멘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거고요. 일단 세 개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쪽 부분은요 제일 큰 쪽으로 돌아가는 요러한 그 필라멘트랑 요러한 필라멘트 요만큼 돌아가는 필라멘트 그리고 안쪽에 요만큼 돌아가는 필라멘트가 세 개 다 중첩이 되어 있는 위치죠. 요만큼 여기서부터 C에서부터 D까지는 그렇죠. 요만큼은 세 개의 필라멘트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도는 세 개의 필라멘트가 가지게 되는 Dγ1, Dγ2, Dγ3 여기서 말하는 Dγ1은 제일 큰 필라멘트의 감마값 그리고 중간에서의 감마값이 그 Dγ2고요. 제일 안쪽에서의 필라멘트 감마값이 Dγ3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더한 여기 위치에서는 C에서부터 D까지의 위치에서는 세 가지의 감마를 다 더한 볼텍스 스트렝스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B랑 C 그리고 D랑 E에서는 Dγ1과 Dγ2가 더해진 두 개만 더해진 필라멘트 스트렝스 그 볼텍스 필라멘트의 서큘레이션 스트렝스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E에서부터 F, A에서 B까지는 Dγ1의 값만 가지는 볼텍스 필라멘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지금 세 개의 홀슈 볼텍스 필라멘트만 가지고 스팬을 한 건데 얘를 무한계로 늘려보자고요. 개수를 무한계로 늘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볼텍스 필라멘트를 중첩시켜서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많은 그 필라멘트가 위치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진 게 필라멘트 그 서큘레이션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날개의 스팬 방향 기류의 필라멘트가 가지는 서큘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인데 얘는 지금 되게 디스크릿하게 이 값이었다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증가해서 이 값이었다가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디스크릿하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는데 이 필라멘트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렸더니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서큘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됐고요. 이때의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 중간 부분이 가장 많은 홀슈 필라멘트가 그 중첩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요 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그 서큘레이션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값이 크고요. 서큘레이션 값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점점 팁 쪽으로 갈수록 감마 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팁 부분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와 플러스 2분의 b 위치에서는 감마 값이 0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했었던 그 윙팁에서의 리프트가 제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중첩해서 만들었더니 일단 예를 들면 여기서의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할 때는 요 라인만 빼고 나머지 라인들에 의한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의 인듀스드 벨로시티는 이 라인에 의한 인듀스드 벨로시티 제외하고 나머지 라인들에 대한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무한대의 어떤 인듀스드 벨로시티는 계산되지 않더라. 이런 문제는 해결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틀이 이런 식의 다수의 홀수 필라멘트를 위치시켜서 리프트 디스트리뷰션, 그 서큘레이션 디스트리뷰션, 다시 말해서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제 그 프란틀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요 디스트리뷰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요 라인에 대해서 잠깐 볼 거고 감마라는 값이 지금 감마는 펑션 자체가 y 이렇게 표현되죠. 왜냐면은 y축 방향으로 값이 증가했다가 맥시멈을 찍고 중간 위치에서 맥시멈을 찍고 점점 감소해서 다시 0으로 돌아오니까요. y에 대한 변수일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감마 값을 y에 대해서 dy, d감마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저기 나는데 d감마는 dy, d감마의 d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요만큼의 그 조각이 만들어내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요거는 그냥 아까 봤었던 요 수식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d감마 대신에 d감마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dw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의 모든 필라멘트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델링 해놓은 모든 필라멘트에 의해서 유도되는 인듀스드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내용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필라멘트의 인듀스드 벨로시티 그 텀만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긴 요 텀을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뜬금없이 볼텍스 쉿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요.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은 인듀스드 벨로시티 아까 여기서 W라고 되어 있었던 이 인듀스드 벨로시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되는 앵글 오브 어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 여기서 있는 그 아까 봤던 그 그림 그대로 다시 들고 와서 얘는요 탄젠트 예분의 얘였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크 탄젠트를 써가지고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요 W라는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이렇게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이거는 이해가죠. 지금 얘가 알파 i이기 때문에 또는 얘가 알파이기 때문에 이 알파이를 그 수평으로 들어오는 프리스틴 벨로시티랑 이 에어포일에서 유도되는 섹셔널 에어포일에서 유도되는 인듀스드 벨로시티 W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겠다. 그래서 알파는 아크 탄젠트의 v 인피니티 분의 마이너스 W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보통 이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이 기껏해야 값이 3도, 4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앵글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써왔었던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탄젠트 값을 그냥 없애고 그냥 알파 i는 이렇게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W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W라는 텀을 앞에 있는 이 텀으로 치워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텀이 들고 들어와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들고 와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수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한 y축으로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걸 수식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최종적인 앵글 오브 어택을 계산을 할 건데, 요거 계산하기 전에 내가 이전 시간에서 씬 에어포일 시어리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씬 에어포일 시어리는 뭐냐면은 포텐셜 플로우에서 에어포일의 두께가 되게 얇을 때
에어포일에 에어포일에 캠버에다가 아이고 미안해요. 에어포일에 다시 그래서 에어포일에 캠버에다가 여러 개의 볼텍스 쉿을 볼텍스 필라멘트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얘를 2D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볼텍스 포인트 볼텍스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얘네들의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리프트를 만들어내겠다. 한국 그 에어포일 만드는 리프트를 개선하겠다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고 얘가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수식이 도출됩니다라는 게 책에는 쓰여져 있는데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뭐 수식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한 거예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을 좀 더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 수식의 그 CNN 에어포일 시어리에 입각해서 앵글 오브 어택에 따른 CL 값을 그래프로 딱 도출을 했을 때 요 리프트 슬롭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죠. 요만큼의 각도.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는 리프트 슬롭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원 에어포일에서는 A, 소문자 A라고 표현을 하고 D알파분의 DCA라고 표현을 하는데 CNN 에어포일 시어리에서는 이 A라는 값이 2파이 알파, 그러니까 요 각도가 2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2파이 요만큼 값이 요만큼 값이 2파이 알파라는 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수식으로 정리를 한 것은 책에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를 하고요. 어쨌건 CNN 에어포일 시어리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섹션 에어포일이 가지는 리프트 슬롭은 2파이 알파로 계산할 수가 있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프란틀의 리프트 라인 시어리도 어쨌든 필라멘트, 볼텍스 필라멘트를 가지고 노는 애기 때문에요. 이 섹션은 이 항공기 날개의 섹션 에어포일 가지는 앵글 오브 어택, 섹션 에어포일을 가지 미안해요. 섹션 에어포일이 가지는 CL 값 또한 2파이 알파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CL 값은 리프트 슬롭에다가 실제 그 에어포일 받는 알파 에어포일 가지는 앵글 오브 어택을 곱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이 A라는 값이 2파이 이 A라는 값이 2파이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지금 잘못 설명했던 게 뭐냐면 CL 값이 2파이가 아니고 이 리프트 슬롭이라는 것이 2파이 리프트 슬롭의 요 각도가 2파이라는 것이고 CL을 2파이 알파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CL은 2파이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알파 텀이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틀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에서도 2파이 그 CL은 2파이 알파라는 수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어딨냐? 여기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은 조금 별개로 쿠타주쿰스키 시어럼에 의해서 리프트는 로 V 감마로 치환할 수가 있는데 요거랑 별개로 리프트라는 것을 그러니까 CL이 2분의 1 로 V 제곱 C의 L이잖아요. 얘에서 요 리프트 L을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 수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1로 갔던 거는 CL의 그 리프트 코에피션트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쿠타주쿰스키 시어럼에 의해서 리프트를 로 V 감마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CL 값을 감마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 두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CL 값이 여기 CL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요.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리프트 값이 제로일 때에 요만큼 앵글 오브 어택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론적으로 이펙티브 앵글 오브 어택은 지오메트릭 앵글 오브 어택에서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을 뺀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요렇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지오메트릭 앵글 오브 어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의 수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팬와이즈 방향 Y라는 것이 스팬와이즈 방향이었으니까요. 스팬와이즈 방향으로의 지오메트릭 앵글 오브 어택의 디스트리뷰션은 이러한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내용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수식 쭉 설명하면서 내용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려우면 이런 것들 그 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뭐 비오르 사바트로가 어떤 데 쓰이는 거구나, 또는 리프팅 라인 시어리가 홀슈 볼텍스를 이용해서 그 리프트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정도만이라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랑 리프팅 라인 시어리에서 리프트랑 항공기 날개가 만들어내는 리프트랑 드래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일단 쿠타츠코프스키 시어럼에 의해서 리프트는 로 V 감마 수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있을 거고, 이 L에 대시라고 붙은 것은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리프트일 거잖아요. 그쵸?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리프트를 쿠타츠코프스키 시어럼에 대해서 시어럼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얘를 3차원으로 늘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2차원 에어포일의 리프트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요 L-가 로 V 감마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원 날개에 대한 리프트 코에피션트는 리프트를 2분의 1 로 V 제곱, 요 수식을 우리는 Q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다가 S, 항공기 날개의 플랫폼 에어리어, 항공기 날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에어리어로 나눠가지고 리프트 코에피션트, 날개에 대한 3차원 날개에 대한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L 값을 위쪽에 있는 요 적분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됐더라라는 것이 그 프란틀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에서 리프트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시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래그는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거요. 지금 드래그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리고 리프트가 요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요 드래그는 L sin 알파 I, L sin 알파 I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스몰 앵글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사인이 날아가서 그냥 L-I로 2차원 에어포일, 섹셔널 에어포일의 드래그, 인듀스드 드래그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3차원 날개에 대한 인듀스드 드래그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서 얘를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적분을 했더니 이렇게 수식이 나오더라. 그리고 쿠타츠코프스키 시어럼에 의해서 L-를 감마 값을 바꿀 수가 있더라. 그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듀스드 드래그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Q 인피니티 S로 나누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요, 3차원 날개에 대한 CD 값, 그 다음 CDI 값, 그 다음에 CL 값은 모두 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했었고, 감마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알파,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까지 고려해가지고 수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지를 앞에서 다뤘던 거예요. 걔네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만 알면은 바로 항공기의 날개가 만들어내는 리프트랑 인듀스드 드래그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디스트리뷰션들을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의 그 형상이 약간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 리프트 디스트리뷰션 또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서큘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엘립티컬한 그 형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항공기 날개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듀스 드래그가 가능한 적게 발생되는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요.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 가능한 한 인듀스 드래그를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엘립티컬 발음이 안 되네요.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얘를 따라서 가능한 한 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항공기 날개를 설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공기 날개도요,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 엘립티컬한 것뿐만 아니라 항공기 날개도 이렇게 엘립티컬하게 약간 스피파이어의 그 날개처럼 엘립티컬하게 생기면은 항공기의 섹션 에어포의 코드 랭스가 점차 증가해서 여기서는 C 값이 가장 클 거고요. 여기서는 C 값이 가장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CL은 Q 인피니티의 C에 L 대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리프트의 값도 작은 대신에 코드 랭스의 값도 작고, 중간에서는 리프트의 값이 큰 반면에 코드 랭스의 길이도 깁니다. 그래서 이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 엘립티컬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날개도 엘립틱 쉐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C의 값은 전반적으로 스팬 길이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균등한 어떤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섹션 에어포일에 유도되는 유도 벨로시티, 그러니까 인듀스드 벨로시티 또한 거의 동일한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 상황이 되고, 가장 인듀스드 드래그가 적은 방향으로 이동이 흘러나가게 돼요. 그래서 1, 2차 대전 때 만들어졌던 전투기 또는 항공기들은 가능한 한 이렇게 엘립틱 쉐입을 가지도록, 그리고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개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뭐 약간 테이퍼지게끔만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그 각이진 어떤 날개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엘립틱 쉐입의 그 항공기 날개를 만들려면은 날개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왜냐면은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아예 그냥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항공기 날개를 되게 쉽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테이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테이퍼진 날개 같은 경우는 리딩 엣지랑 트레일링 엣지 쪽 부분, 그리고 이 팁 부분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공할 때, 항공기 날개를 실제로 만들 때 되게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타원형 날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선형으로 그냥 렉탱귤러 윙 형태로 만들어진 날개를 쓰거나, 아니면 약간 테이퍼를 줘가지고 엘립틱 타원형 날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렉탱귤러 윙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이런 테이퍼형의 날개를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요거를 쓰면요, 요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쓰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거요. 여기서 요 알파 값을 아까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요,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졌을 때 인듀스 드래그는 이렇게 수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해요. 내가 수식 전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난 그 부분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을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분자의 CL 값이고요, 분모의 에스펙트 레이시오인 AR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는 리프트가 크다, 항공기가 리프트 크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에스펙트 레이시오에서 큰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이 발생을 할 거고요. 또는 리프트 값은 똑같은데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은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작아진다는 것은 티플텍스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다운워시 효과가 그러니까 다운워시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티플텍스에 대한 효과, 인듀스드 벨로시티가 줄어들어서 인듀스드 드래그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항공기 날개의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늘리는 것이 인듀스드 드래그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날개를 무작정 늘려가지고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크게 키우면 항공기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힘에도 부러지거나 아니면 휘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무한정 키울 수는 없고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한 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긴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것을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듀스 드래그를 에스펙트 레이시오와 CL 값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크면 클수록 인듀스 드래그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리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듀스 드래그는 제곱으로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키워가지고 인듀스 드래그를 줄이는 방향으로 항공기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위쪽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엘립틱 형태의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졌을 때고, 아래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리프트 디스트리뷰션, 엘립틱하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엘립틱한 형성이 아닌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C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있는 수식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팩터 관계가 더 붙어요. 1 플러스 델타라고 해서 한 개의 팩터가 더 붙게 되고, 얘를 스팬 이피션시 팩터라는 것을 정의해 가지고 E는 1 플러스 델타 분의 1 이런 수식으로 정의를 해서 쓰게 되면 이 텀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값을 우리는 스팬 이피션시 팩터라고 부르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값이 1이다 또는 요 델타 값이 0이다 라고 하면은 그 수식은, 그 인듀스 드래그의 수식은 엘리프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이 수식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그 말의 즉슨 이 이피션시 팩터가 1이면 1일수록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효율이 좋은, 좀 더 인듀스 드래그가 적어지는 형상이 될 거고요. 이 델타 값이 1보다 커가지고 0보다 커가지고 이 값이 1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인듀스 드래그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인 리프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일반적인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인듀스 드래그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요 감마 값 있죠? 요 델타 값 있죠? 요 델타 값이랑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쇼, 요 두 개의 관계식, 델타 값과 에스펙트 레이쇼에 대한 관계식을 테이퍼 레이쇼까지 고려해가지고 플러스를 해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이렇게 돼서 테이퍼 레이쇼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한 0.3에서 0.35 정도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델타 값이 가장 0에 가까운 값이 되고요. 똑같은 에스펙트 레이쇼에 대해서 델타 값이 가능한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이 값은 이피션트 팩터는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인듀스드 드래그가 가능한 적게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 레이쇼를 만약에 바꿀 거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요쪽 구역에서, 요쪽 범위 내에서 그 테이퍼 레이쇼를 정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5.3.3 이펙트 오브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거, 이제는 에스펙트 레이쇼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인피니트 윙, 그 인피니트 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어포일 얘기를 하죠. 에어포일이 무한대의 스팬 랭스를 가지고 있을 때 걔를 인피니트 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요 에어포일의 리프트 슬롭 A0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 앵글 오버 택에 대한 CL 값의 길기라고요 표현을 하고 A0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에어포일에 대한 리프트 슬롭인데 왜 인듀스드 앵글 오브 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L 값이 C 스몰 L이 아니고 C 라지 L이냐라는 것은, 일단 에어포일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얘가 3차원 날개, 스팬 랭스가 무한대인 3차원 날개라고 가정을 하고 제네럴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날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듀스드 앵글 오브 택까지 넣어가지고 수식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CL 값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컨스턴트 항이 이렇게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설명했었던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을 이렇게 에스펙트 레이저가 들어있는 수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치환을 했고요. 그렇죠? 치환을 했고 얘를 다시 앵글 오브 어택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3차원 날개에 대해서 인듀스드 드래그 텀이 아니고 인듀스드 앵글 오브 어택 텀이고요. AOA 텀이고요. 그래서 치환을 했고 얘를 다시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유한 날개에 대해서 인피니트 윙이 아니라 파이나이트 윙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윙에 대한 리프트 슬럽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세로가 아니라 그냥 A라고 표현을 했고 얘를 해봤더니 수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분하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엘립티컬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너럴 폼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1 플러스 타우 값을 넣어가지고 제너럴 리프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식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타워 값은 일반적으로 0.05에서 0.25 사이의 값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A0라는 게 그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슬롭이었잖아요. 요만큼 되는 슬롭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밑에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값은 A0라는 값보다는 무조건 낮은 값이 될 거고요. 그 말은 즉슨 3차원 날개의 리프트 슬롭인 A는 2차원 날개의 리프트 슬롭인 A0보다 더 낮은 리프트 슬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솟았던 게 이렇게 낮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앵글 오브 어택이 예를 들면 앵글 오브 어택이 0도에서 10도로 증가를 할 때 2차원 에어풀이 더 많은 양력을 발생시키고 3차원 날개가 더 적은 양력을 발생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페이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리프팅 라인 시어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팅 라인 시어리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책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기는 했어요. 수식도 되게 많이 기술을 해놓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뭐 시간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과감하게 뺐고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쭈루룩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유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좀 더 내용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4장 The Lifting Surface Theory and the Vortex Lattice Numerical Method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5장을 마칠 건데요. 이 Lifting Surface Theory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Lifting Line Theory 있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프란틀이 굉장히 좋은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후대 연구자들이 얘를 조금 더 모디파이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여가지고 어떤 다른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만들었는데 걔네들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걔네들은 그냥 단순한 형태의 날개들 있죠. 예를 들면은 그냥 렉탱귤러 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약간 타원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이퍼가 있는 이런 날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나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스윕 앵글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델타 윙 날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날개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지게 된 겁니다. 얘는요 그냥 홀슈 볼텍스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되는데 얘는요 어떻게 위치를 시키면 될까요? 물론 모디파이한 리프팅 라인 시어리는 요렇게 홀슈 볼텍스를 위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델링이 가능한데 델타 윙 얘는요 모델링이 안 돼요.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리프팅 라인 시어리가 모든 날개의 형상에 대해서 적용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이에 얘를요 이 홀슈 볼텍스를
하나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이 코드렉스 방향으로 하나만 이렇게 위치시키지 말고 얘를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개의 홀쇼 볼텍스를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이렇게 위치시켜서 이 코드렉스 방향, 코드라인 방향으로도 여러 개를 한번 위치시켜 보자. 이 스팬라인 방향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를 위치를 시켰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코드라인으로도 여러 개를 위치시켜 보자. 그리고 아까는 요거는 그 홀슈버텍스를 그 위치시킬 때 요거 위치시키고 그 안에 작은 거 위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홀슈버텍스를 한번 위치시켜 보자. 요렇게 하나 위치시키고 요렇게 하나 위치시키고 요렇게 하나 위치시키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사각형 있죠. 요거 사각형 하나가 하나의 이런 볼텍스, 홀슈 볼텍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위치를 시켜보자. 각각 약간 그 홀슈 볼텍스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코드라인 쪽으로도 쪼개가지고 만들고 스패널라인 방향으로도 이런 식으로 홀슈 볼텍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본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조그마한 홀슈 볼텍스를 만드는 거. 요게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홀슈 볼텍스 개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리프팅 라인 시어리에서 고려하지 못했었던 윙 항공기의 플랫폼 형상을 고려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플랫폼 형상도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어폴 우리가 그 4장에서 씬 에어폴의 시어리 생각할 때 캠버 라인 이렇게 있을 때 볼텍스를 이렇게 위치를 시켰잖아요. 이것과 거의 개념이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홀슈 볼텍스 위치하고 얘를 3차원을 만약에 확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홀슈 볼텍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요. 이렇게 해서 홀슈 볼텍스를 위치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캠버 영상 있죠. 이런 캠버 영상도 홀슈 볼텍스를 적절하게 위치시킴으로써 이 캠버 영상에 대해서도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었던 리프팅 라인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코드 라인 방향으로 하나의 홀슈 볼텍스만 썼기 때문에 이러한 캠버 영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를 못했어요. 그런데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 라인 방향으로도 여러 개의 홀슈 볼텍스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러한 캠버와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를 아주 조금 변형을 해서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얘는 그냥 시어리고요. 얘를 조금 더 정형화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프랙티컬한 날개의 계산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 VLM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얘는 컴퓨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프팅 라인 시어리는 이론적인 방법이고요. 얘를 컴퓨터로 계산하기 위한, 뉴메리컬하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VLM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항공기 날개에 대한 리프트를 계산할 때 쓰는 인터넷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AVL이라든지 XFLR5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 또는 그 6장에서 설명하는 패널 메서드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은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에 기반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용을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아니면 책을 좀 읽어보면은 내용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D 플로우랑요, 3D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계산하는 방법, 컴퓨터로 유체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2D 플로우, 2차원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서큘러 실린더와 조금 더 복잡한 에어포일 형상에 대한 해석 방법이 조금 달랐고, 서큘러 실린더 같은 경우도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는 실린더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유니폼 플로우와 WS에 대한 벨로시티 포텐셜을 중첩시키면 됐었고,
리프트가 발생한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볼텍스, 포인트 볼텍스를 추가해주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보충 강의에서 에어포일 주변에 에어포일에 대한 형상, 그러니까 에어포일 형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만약에 에어포일이 씬하다, 에어포일 형상이 되게 씬하다 그러면 에어포일의 캠버 라인에다가 볼텍스 필라멘트를 위치시켜 가지고 계산하는 씬 에어포일 시어리를 쓰면 된다라고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시크하다, 그러니까 에어포일이 두꺼워 가지고 씬 에어포일 시어리는 쓰지 못한다. 대신에 그 에어포일에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스 엘레멘터리 플로우를 이용하는 소스 패널 메소드를 쓰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리프트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리프트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볼텍스 필라멘트를 위치시켜서 볼텍스 패널 메소드를 쓰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5장에서 3D 플로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만약에 날개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5장에서는 날개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 6장에서는 그냥 임의의 어떤 형상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5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항공의 날개가 만약에 씬할 경우에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쓰거나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를 쓸 수가 있다. 대신에 간단한 형상에 대해서는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쓴다. 그리고 형상이 복잡하다, 날개 형상이 되게 복잡해서 리프팅 라인 시어리 가지고는 모델링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리프팅 서피스 시어리를 쓴다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 형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두 개와 마찬가지로 소스 패널 메소드 3차원에서도 소스 패널 메소드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리프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스 패널 메소드 플러스 더블렛 패널 메소드를 더해가지고 소스 더블렛 패널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임의의 형상에 대한 그러니까 임의의 형상에서 리프트가 발생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체를 계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바디 주변에서의 유체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서 5장을 마쳤고요. 내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속 말을 더듬거나 그 말을 계속 돌아가면서 설명했던 게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설명이 좀 이제 복잡해지게 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